안녕하세요. 고급회계 수강생 여러분들. 5장 지배기업 지분율 변동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단계적 취득이었죠. 예를 들어 10% 취득을 하고 있다가 추가로 50% 취득을 하는 바람에 이제 전체 60%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배력을 취득하는 경우, 혹은 이 이후에 추가로 또 삽니다. 예를 들어 5%, 그래서 65%가 되는 지배력 취득 후에 추가 취득, 이런 식의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 지분율이 변동되는 경우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배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에서는 종속기업이 증자를 하거나 감자를 할 경우에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를 보는니다. 모든 증자, 감자에 있어서 지배기업 지분율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균등 증자, 감자라면은 지배기업 지분율은 그대로 있죠. 예를 들어 종속기업이 100주를 발행한 상태에서 지배가 60주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60% 지배 정수가 아닙니까? 이럴 때 만약에 10주에 증자를 합니다. 이럴 경우 이 10주를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가 균등하게 가져가면 여기는 6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66주, 110주, 60%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10주를 증자하는데 여기서 6주보다 더 사거나 6주보다 덜 산다면은 증자 직후에 이 지분율이 더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비지배 지분율도 반대로 지배 지분율이 올라가면 비지배 지분율이 내려가고, 지배 지분율이 내려가면 비지배 지분이 올라가고, 뭐 이런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와 같이 불균등 증자의 경우에는 지분율 변동이 있게 되고요. 그 결과 비지배 지분까지 바뀌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증자도 있고 감자도 있고요. 어떻게 풀어갈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399페이지를 볼까요? 이런 표가 하나 나오는데요. 종속기업이 증자, 감자할 때 발생하는 차액의 결정인데, 우선 우리가 증자부터 할 거고 나중에 감자를 할 거기 때문에 감자할 때 이거를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일단 한쪽만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한쪽만 생각하자고요. 증자로만. 회사가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러면 증자 직전 종속기업 순자산에 자본이 있을 겁니다. 순자산 공정가치에다가 지배기업 지분율, 예를 들어 80%다. 그럼 80%를 곱합니다. 증자 직후 종속기업 순자산에 공정가치가 있습니다. 증자를 했기 때문에 공정가치는 커졌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배기업 지분율 80%가 유지될 수도 있고 이거보다 높을 수도 있고 80보다 낮을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여기에 금액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증자로 인해서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변동이 있을 수 있죠. 요 2번에서 1번을 뺀 금액이 지분 변동액인데요. 증자를 할 때 납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증자 시 납입금액. 증자 시 납입금액이 예를 들어 변동액이 100인데 납입을 120만큼 해서 그럼 20만큼 초과 납입이 된 거 아닙니까?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영업권이겠죠. 그러나 이미 지배력 취득 후 유상증자 상황에서 이와 같이 초과 지급액이 있으면 영업권이 아니라 자본잉여금 마이너스로 합니다. 이런 경우도 뭐 없지 않아 있겠죠? 우리가 이제 예제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증자로 인한 지분 변동액이 100인데 내가 납입한 건 85야. 더 적게 했어요. 그럼 15만큼 덜 납입을 한 거 아닙니까? 역시 이것도 모두 자본거래라고 보고요. 자본잉여금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교재 400페이지를 보면 유상증자로 비지배 지분율이 30에서 20%로 감소한 경우에 연결 조정 붕괴 사례가 나옵니다. 비지배 지분율이 감소했기 때문에 지배 지분율은 70에서 80으로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종속기업 투자와 지배력 취득 시점 종속기업 자본을 퉁치는 거. 퉁치고 이때 요거 70%하고 종속기업 투자 퉁쳐서 뭐 영업권 나올 수 있겠고요. 요거에 30%가 비지배 지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례를 간단하게 해서 다른 거래는 없다고 가정하자고요. 예,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단기 초까지 종속회사 순자산 변동 모두 단기 순이익이라고 가정을 해요. 관연도 순이익의 30%만큼 비지배 지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드디어 단기 초에 유상증자를 실시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유상증자를 할 때 지배기업은 이런 분개를 했을 겁니다. 종속기업 투자
현금 이런 분괴를 했겠죠. 한편 피투자회사인 종속기업은 돈 받고 유상증자했을 테니까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게 주식발행 초과금 이런 분괴를 했을 거 아닙니까. 종속기업의 자본금 잉여금 증자 전의 상태로 몽땅 날려야죠. 왜냐하면 1번 분괴를 할 때 이건 증자 전 금액이죠. 증자로 인한 자본금 잉여금 추가 금액도 전부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모두 다. 추가 취득에 이 종속기업 투자하고 통쳐야죠 또. 이때 비지배 지분과 자본잉여금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유상증자 직전과 유상증자 직후 순자산 변동액, 이것이 비지배 지분액. 어떤 경우에는 비지배 지분이 차변일 수도 있습니다. 유상증자 금액이 증자 직전 장부 금액보다 낮으면 비지배 지분이 차변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가는 유상증자 시 발생한 차액이라는 것이 앞서 여기서 이야기한 자본잉여금 차변 혹은 대변 다 가능합니다. 이 두 금액의 차이니까. 그래서 여기 자본잉여금이 이제 차변 또는 대변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이 순간 30에서 20%로 비지배 지분율은 낮아졌죠. 그래서 그 해의 당기순이익에 따른 비지배 지분 배분액이 종속회사 당기순이익의 20%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결국 이 분계가 핵심이죠. 비지배 지분 변동, 자본잉여금, 비지배 지분이 차변 또는 대변에 들어가고요. 자본잉여금도 차변 또는 대변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 이거를 먼저 한번 구분을 해보는 방식으로 예제 3번을 보겠습니다. 예제 3번. 갑은 1년 초에 의뢰사 주식의 80%가 640주래요. 그러면 모두 발행 주식 수는 800주였겠네요. 그죠? 이 중에 80%. 이거를 110만 원에 취득하여 지배기업이 됐고요. 의뢰사 자본 항목의 변동이 다음과 같으며 잔고금의 공정가치는 같다고 되어 있고요. 2년도 초에 200주를 유상증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당 발행가액은 2천이다. 한번 요 좀 들여다볼까요? 지배력 취득 시점은 요 1년도 초입니다. 130만 원 상황이고요. 공정가치랑 같다고 했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1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했고 이제 1년도 말 혹은 2년도 초가 140만 원인데요. 이때 여전히 800주입니다. 140만 원 나누기 800주 하면은 1750원이 나와요. 이 상황에서 유상증자 200주를 하는데 2,000원씩 증자를 하는 바람에 납입금액은 4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주당 발행가액이 1750원 증자 직전보다 높습니다. 주목하시고요. 그리고 2년도 당기순이익이 25만 원 이렇게 됩니다. 증자 직후는 결국 증자 직전 140만 원, 증자 직후는 순자산 금액이 180만 원으로 증가가 되죠. 물음을 한번 먼저 볼까요? 1년도 말에 연결분계를 해보라는 겁니다. 증자는 2년도 초에 있었죠.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의뢰사의 유상증자 시 갑회사가 160주를 인수하였을 때 이 의미는 뭐냐면 애초에 800주를 발행한 상태에서 80%인 640주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200주를 증자할 때 80%인 160주를 인수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경우에는 80% 증자 전 지분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케이스입니다. 160주 인수. 자, 두 번째로는 의뢰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갑이 200주를 모두 인수했대요. 자, 증자 전은 800에 640주였잖아요. 그런데 증자를 하면서 200주가 늘어났는데 분자도 모두 200주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84%로 80에서 84로 늘어나는 케이스죠. 자, 4번은 유상증자 시 갑이 신주를 전혀 인수하지 않았대요. 즉 모두 실권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원래 증자 전이 800주에 640주였는데요. 증자를 하면서 200주가 늘어났지만 여기는 하나도 안 늘어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64%로 지분율이 내려가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모두 3가지 지분율이 가능하잖아요. 균등,
증자. 그다음에 이런 케이스는 B집의 주주들이 일부 실권을 하여, 여기서는 지금 계산을 간단하게 해서 모두 실권했다고 가정한 건데요. 하여튼 실권을 해서 지배주주가 더 많이 가져가 갖고 이렇게 지분율이 증자 전보다 오르는 경우, 혹은 반대로 내리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 연결분기 하기 전에 우리 해답 초반에 나오듯이 연결 시 차액도 계산해 보고요. B집의 지분이 또 어떻게 변동되는지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처음 160주 인수한 경우 80% 유지, 200주 모두 다. 그래서 84, 3번이 하나도 인수를 안 했어. 그럼 64로 떨어지는 케이스입니다. 증자 직전 140만 원이었죠. 아까 표에서. 증자 직후는 180만 원이었죠. 순자산이. 여기에 증자 직전 지분율 80%를 곱하면 112만입니다. 직전은 전부 112만 원 똑같습니다. 자, 직후에 역시 80%예요. 그럼 180만 원에 80%, 84%, 63%를 각각 곱하면 144만 원, 151만 2천, 115만 2천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 볼까요? 이 두 금액의 차이는 32만 원입니다. 32만 원만큼 순자산 가액이 늘어나는데 지배회사 지분에 해당되는 변동액이죠, 이게. 그런데 납입 금액은 얼마일까요? 160주 곱하기 2,000원씩 납입을 했을 테니까 32만일 거 아닙니까? 따라서 초과 지급액 같은 것은 전혀 없죠. 정확히 이런 경우에는 균등 증자이면서, 즉 증자 직전 직후 지분율이 유지되면 되는 케이스에서는 초과 지급액은 없게 됩니다. 그러나 200주 인수하는 경우를 볼까요? 자, 180만 원에 84% 곱하면 151만 2천. 따라서 지분 변동액은 39만 2천 원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40만 원은 200주 곱하기 2천 원일 거 아닙니까? 40만 원이나 줬죠? 8천 원을 더 지급했죠. 이게 초과 지급액인데 영업권이 아니라 자본잉여금 차변이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180만 원에 64%를 곱합니다. 지분율이 내려갔어요. 내가 한 주도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110만 5,200. 3만 2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상하다. 왜 나는 손 놓고 있었는데 나의 지분이 늘어날까? 늘어나는 이유는 여기는 1,750원짜리고 요거에는 지금 추가로 2,000원짜리가 순자산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섞어버리면 1,750원보다는 조금 늘겠죠. 아무래도 그 중에 64%를 곱하니까 지분율은 떨어져도 나의 지분액은 종속기업 순자산에 대한 내 지분은 이와 같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돈을 하나도 안 줬죠? 따라서 영가매수 개념인데요. 자본거래 차익이죠? 그래서 자본잉여금 대변으로 나중에 연결분기할 때 들어갈 겁니다. 이 파란 색깔로 표시한 0, 차변에 8천, 대변에 32,000의 자본잉여금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우리가 또 연결분기 하기 전에 더 볼 거는 B집의 지분의 변동입니다. 일단 1년도 말에 140만 원에 20%, B집의 지분이 28만 원입니다. 그런데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증자를 하면서 B집의 지분은 계속 20% 유지, 하나는 16%로 다운되는 경우, 이건 36%로 확 올라가는 경우, 세 가지가 될 거 아닙니까? 유상증자 직후에 순자산 금액은 180만 원인데요. 20%를 곱합니다. 36만 원이에요. 이 차이가 8만 원입니다. B집의 지분 변동. 유상증자 시에. 2년도 말에는 205만 원이기 때문에 20% 곱하면 41만 원. 나중에 연결분기가 다 끝나고 나서 B집의 지분 잔액이 41만 원이 되는지 확인하면 되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1년도 말에 B집의 지분 28만 원인데 증자하면서 180만 원에 16%로 바뀌잖아요. 그럼 28만 8천 원이 됩니다. 그럼 B집의 지분은 8천이 증가하게 됩니다. B집의 지분이 하나도 오히려 지분율이 떨어졌잖아요. 여기서는 모두 두 번째 케이스는 지배주주가 200주를 몽땅 가져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B집의 지분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지분율이 떨어져도. 이유는 증자 직전에 1주당 금액이 1,750원인데 200주가 2,000원짜리가 풀려버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케이스 180만 원에 36% 하면은 64만 8천 원. 꽤 크게 늘어나죠? 36만 8천 원에 비지배 지분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각각 이 경우에도 205만 원에 16%, 205만 원에 36%에서 2년도 말에 비지배 지분 잔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1년도 말 연결주정 분기부터 볼까요? 쭉 설명을 듣느라고 벌써 문제를 조금 잊어버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1년도 초에 80%를 110만 원에 샀고요. 그 당시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여금은 8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었어요. 이 시점으로 퉁쳐야죠. 8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중소기업 투자 80%라고 그랬죠? 그래서 80%하고 퉁치면 영업권 요거의 20%만큼 비지배 지분 이렇게 잡힙니다. 20%. 아무 일도 없었죠? 내부거래 같은 거? 단지 당기순이익이 지금 10만원 늘어났으니까 10만원 중 2만원만큼 비지배 지분 이렇게 올려주죠. 비지배 지분은 28만원이 되는 거죠. 분개를 하면. 물론 이미 우리는 28만원인 거 여기서 다 확인을 했죠. 28만원 표에서 2번입니다. 자, 증자를 했고요. 균등증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증자할 때 을회사, 증자할 때 갑회사의 개별 장부에 기록한 분배를 먼저 보면은요. 을회사가 증자를 합니다. 이때 200주에 1,000원 액면금액으로 자본금, 발행가액이 2,000원씩이니까 40만원, 대변에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이죠. 이 중에 이제 160주를 2,000원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갑은 현금 32만원에 중소기업 투자 32만원. 원래 중소기업 투자 110만원어치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32만원어치를 더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여 지분율이 늘어난 건 아니었죠. 균등증자였기 때문에 증자 전 증자 후 80%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된 거죠. 자, 2년도 말 연결분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1년도 말, 2년도 말 여기인데요. 계속 지분율은 유효 80%고요. 1년도 초로 와서 퉁쳐야죠. 80만원, 20만원, 30만원에 80%하고 중소기업 투자하고 상기하면 영업권 20%가 비지배 지분.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당일년도 기초 시점까지 순자산 변동은 1년도 순이익입니다. 비지배 지분, 그래서 비지배 지분은 28만원. 지난 연도 거 1년도 말 연결분기를 계속 반복한 겁니다. 지금 요 순간이 됐습니다. 증자. 유상증자 시 취득한 중소회사 투자 또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32만원. 그때 자본금, 잉여금 다 죽여야죠. 자,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요 자본금, 잉여금, 중소기업 투자 이거 단순합산 재무제표는 다 올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모두 상계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앞으로 조금 가보겠습니다. 요 케이스인데요. 뭐 더 주고 덜 주고 한 거는 없었잖아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비지배 지분이 8만만큼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분계를 보시면은 여기 8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퉁치고 퉁칠 때 딱 요 차이만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년도 말 당기 순이익은 25만 원인데요. 비지배 지분율은 변동 없이 20%이기 때문에 비지배 지분 5만 원 증액을 합니다. 그러면 비지배 지분 다시 한 장 앞으로 가볼게요. 슬라이드. 28만 원이 비지배 지분이었죠? 거기에 증자하면서 8만이니까 36만, 비지배 지분 5만 또 들어가니까 41만이 됐네요.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 41만이 맞잖아요, 지금. 미리 다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연결분계를 한 후 내가 맞았네, 틀렸네 이거를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요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볼까요? 지배가 몽땅 다 산 겁니다. 그러면 자, 증자할 때 현금 40만원,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이 분계는 앞서 2번과 같고요. 자, 갑이 이번에는 다 인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 주식이 중소기업 투자 주식 40만이 됩니다. 연결 분계 해보죠. 1, 2번 분계는 해답 2번과 뭐 다르지 않습니다. 또 똑같고요. 자, 이제 3번 분계입니다. 20만, 40만 퉁치고 퉁쳐야죠. 이때 차대가 같으니까 그냥 끝나면 되지? 이게 아니죠.
지금 파란색으로 같은 금액이 올라가 있는데요. 앞서 우리가 먼저 뽑아낸 걸 볼까요? 두 번째 케이스죠. 80에서 84%가 되면서 유상증자로 갑회사 지분 변동액이 39만 2천원인데 나는 40만 원 이나 냈습니다. 초과 지급의 8천원. 영업권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자본잉여금이 된 거예요. 한편 B집의 지분은 감소를 하잖아요. 20에서 16으로. 그래서 B집의 지분 감소 8천. 좌우가 똑같은 금액이 되긴 합니다만 8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분계가. 그리고 이제 4번 분계는 당기순이익 25만 원 중 16%만큼 B집의 지분을 올리면 되죠. 그래서 B집의 지분 잔액을 다시 검증을 해보면요. 28만이죠. 여기에. 그리고 나서 8천이 올라가니까 28만 8천. 거기에 4만이 더해지니까 32만 8천이 되는데요. 32만 8천. 이 앞에서 봤던 요거 아닙니까?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0에서 36%로 B집의 지분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보자고요. 즉 하나도 지배회사가 유상증자 인수를 안 한 케이스입니다. 오로지 증자는 했고 모두 다 B지배가 가져갔다라는 이야기죠. 연결분계입니다. 1번, 2번 분계는 물음 2번, 3번하고 다르지 않죠? 일단 정상적으로 합니다. 자, 3번 분계 유상증자 원위치 시켜야 되는데 자본금, 자본잉여금 죽이면서 여기는 종속기업 투자는 없잖아요. 일단 자 미리 우리가 뽑아놓은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자로 인해서 갑회사 지분 변동액은 나는 인수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2,000원이 증가해요. 나는 낸 돈이 하나도 없는데 32,000만큼 자본거래 차익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대변으로 자본잉여금을 32,000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자본잉여금 32,000이 일단 올라가 있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세 번째 케이스에 유상증자 시 B집의 지분이 36만 8천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했던 분계 여기 36만 8천이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게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분계 당기순이익 25만 원 중 36%만큼 B집의 지분을 올리는 이런 식으로 연결분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예제 3번은 200주를 유상증자할 때 2,000원에 증자를 했죠. 근데 만약에 주당 1,750원에 증자를 했더라면 1,750원이란 것은 증자 직전 1주당 장부가액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지금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증자 직전, 직후 이게 증자 직후에는 이제 180만 원이 아니라 175만 원이 되는데요. 지분 변동액 28만 원, 납입액 28만 원. 지분 변동액, 납입액. 지분 변동액, 납입액이 똑같기 때문에 연결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할 차익이 안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증자 직전 장부금액과 같으면 불균등 증자이더라도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할 금액은 없고요. 다만 지배지분율이 바뀌니 B집의 지분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B집의 지분에 대한 조정만 더해주면 됩니다. 유상증자를 지금까지 봤으니까 이제 유상감자로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유상증자할 때 했던 이 표를 다시 가보는데 좀 지저분하니까 지워놓고 시작할게요. 깨끗해졌죠? 자, 이제 감자입니다. 감자 직전 순자산 공정가치에다가 지분율을 곱합니다. 감자 직후 순자산 공정가치에 지분율을 곱하는데요. 이때는 감자를 했으니까 공정가치가 요거보다는 내려갈 거 아닙니까? 지배기업 지분율은 예를 들어 감자 직전이 80%인데 계속 80%로 유지될 수도 있고요. 균등감자.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증자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올 거고요. 감자로 인한 지분 변동액이 나옵니다. 감자를 하면서 현금을 수취했을 거 아닙니까? 의뢰사가, 즉 종속회사가 돈을 줬을 거예요. 이 차액만큼이 결국 자본거래 차손익이기 때문에 역시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하는 거죠. 한편 추가로
감자 전후에 지배기업 지분율이 바뀌면 비지배 지분도 바뀌겠죠? 좀 전에 보았던 유상증자처럼 유상감자의 경우에도 비지배 지분을 차변 또는 대변으로 변동시키는 조정붕괴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4번 가보겠습니다. 종속기업의 유상감자입니다. 갑회사는 1년 초에 의뢰사의 주식 960주 80%래요. 이거를 주당 1,500원씩 총 144만원에 취득을 한 겁니다. 지금 요거 1200주 중에 960주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80%. 그리고 그 당시에 170만원인 상태에서 지배기업이 된 거고요. 이후 다음 연도 초에 200주를 감자하는 겁니다. 자, 의뢰사는 2년 초에 200주를 주당 2,000원에 유상감자합니다. 2,000원에 유상감자하기 때문에 순자산은 40만원만큼 다운되죠? 지금 감자 직전 190만원, 감사 직후 40만원이니까 이게 150만원이 되겠네요. 유상감자 시에 의뢰사는 유상감자 금액과 주식의 액면 금액 차이를 감자차손으로 인식을 했을 거고요. 갑회사는 종속기업 투자, 내던지고 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더 받은 돈만큼을 종속기업 투자 처분 이익으로 처리를 했을 겁니다. 친절하게 또 회계 처리를 줬죠. 자, 의뢰사 순자산 변동 다음과 같이 이제 주어진 겁니다. 물음을 보면은 예제 3번의 증자의 경우하고 유사해요. 1년도 말에 정상적으로 연결분기 해보고요. 이제 2, 3, 4가 감자가 들어가는 케이스인데요. 지금 200주를 감자한 거죠. 이때 균등감자, 의뢰사의 유상감자시 갑이 보유주식 중 160주를 감자한 겁니다. 80%만큼. 유상감자시 갑회사만 몽땅 감자가 됐어. 그러면은 감자 직후에 지분율은 떨어지겠죠? 유상감자시 갑회사 보유주식 중 감대전 주식은 전혀 없대. 즉 비지배 지분만 감자가 됐나 보죠? 그럼 감자 후에 갑회사의 지분율은 80에서 80%보다 높아졌을 겁니다. 각각 이런 상황에서 연결조정분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연결조정분계 하기 전에 유상증자에서와 마찬가지로 차액과 비지배 지분 변동을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60주 감자가 되는데요. 원래 감자 직전에는 회사가 모두 1200주를 발행을 했었고요. 회사는 960주를 갖고 있었는데 감자를 하죠? 200주 빠집니다. 160주를 또 여기서 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000분의 800해서 80%가 유지가 된 거예요. 200주 감자입니다. 1200주 960주인데요. 200주 감자를 했는데 여기서 다 감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분자는 760, 분모가 1000, 76%로 지분율은 떨어지죠. 비지배 지분율은 올라갔겠네요. 자, 여기서는 지금 1200에 960이 있었는데요. 감자를 하면서 여기는 하나도 감자가 안 됐대요. 따라서 96%로 확 올라가 버렸네요. 자, 이걸 보자고요. 감자 직전 순자산 금액은 190만원, 감자 직후에는 150만원입니다. 80% 감자 직전 152만원이 똑같고요. 감자 직후를 봅니다. 직후 80% 120만원입니다. 여기는 76% 114만원, 96% 144만원. 두 차이를 볼까요? 감자로 인해서 지분 변동액은 32만원 감소인데요. 그러면서 나는 32만원의 돈을 받았을 거라고 지배가. 왜냐하면 160주 감자하면서 주당 2,000원씩 감자를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 하면은 32만입니다. 차익은 없죠? 자, 여기 두 번째 사례에서는 38만원의 갑회사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데요. 감자하면서 받은 돈이 40만원이나 돼요. 2만원만큼 더 받은 거 아닙니까? 자본거래에서 더 받은 돈, 자본잉여금입니다. 자본잉여금 대변에서 조정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케이스는 감자가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도 뺏긴 게 없어. 오히려 지분율도 높아졌는데 나의 지분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감자 할 때 감자 직전 의뢰사 순자산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요. 190만원 나누기 1200주를 하면은 한 1580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감자는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감자를 했으니까 순자산이 감소가 되겠죠. 96%로 늘어났어도 나의 지분
금액으로 계산한 지분은 떨어질 수가 있겠고요. 나는 한 푼도 못 받았죠? 8만 원만큼 자본거래 손실, 역시 이것도 자본잉여금에서 모두 조정을 합니다. 빚집의 지분 볼까요? 자, 20%, 24%, 4%로 이제 바뀌는 케이스고요. 감자 전, 감자 직후 20%를 보면 38만 원인데요. 150만 원에 20, 24, 4%를 곱하면 30만, 36만, 6만이 됩니다.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 8만 원만큼 빚집의 지분이 감소합니다. 나중에 연결분기할 때 이거 집어넣어줘야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빚집의 지분이 4%포인트 올라갔죠? 36만 원인데 여기 38만 원, 36만 원, 2만 원만큼 떨어집니다.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이유는 전체적인 순자산 금액이 40만 원이나 떨어졌잖아요. 감자할 때 2천 원씩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당. 여긴 지금 4%인데요. 38만 원과 6만 원 차이죠. 32만 원이나 빚집의 지분이 확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연결분기에 전부 반영하겠습니다. 보죠. 1년도 말 아직 감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1년도 초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여금이 있습니다. 144만 원에 샀다고 했고요. 80% 금액하고 통치면 영업권 8만, 20%가 빚집의 지분입니다. 1년도 당기순이익 20만 원에 20%만큼 빚집의 지분을 올립니다. 빚집의 지분은 그래서 38만 원이 됐겠는데. 자, 다음 해가 됐습니다. 이제 2번인데요. 의뢰사는 감자를 합니다. 200주 감자를 하죠. 2,000원씩. 따라서 주주들한테 40만 원을 줄 거예요. 그리고 주당 1,000원이기 때문에 200주에 1,000원, 자본금, 나머지는 자본조정으로 들어가는 감자차손 이랬을 겁니다. 한편 갑은 160주를 감자 당하면서 160주에 2,000원씩 돈을 받았겠죠? 160주는 당초 960주를 1,444만 원에 샀다고 했죠. 그래서 960주분에 160주 하면 24만 원이 되고요. 8만 원만큼 이 주식의 처분 이익으로 개별장부에 인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연결할 때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자산의 처분 이익까지 모두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보자고요. 2년도 말 연결조정 분기입니다. 1년도 말, 2년도 말 여기로 오죠? 자, 1번 분기에는 앞서 해답 1번과 똑같죠? 2번도 똑같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시점이 된 겁니다. 이제 드디어 2년도 초 감자 시점. 회사 차변에다가 자본금 감자차손이 있었던 거 죽이고요. 대변에 종속기업 투자 처분이익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요거 없애고요. 요거랑 같이 퉁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차익이 생기는데 요 빚집의 지분은 8만 원은 이미 우리가 미리 계산을 해놨더랬죠. 자, 앞에 있던 거 보면은요. 160주 유지가 됐을 때 빚집의 지분은 8만만큼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죠? 8만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당기순이익 15만원 중 지분율은 변동 없죠. 빚집의 지분율 3만원만큼 빚집의 지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3번입니다. 의뢰사의 감자의 회계 처리는 똑같은데요. 갑회사는 몽땅 갑회사 것만 감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40만원 몽땅 받고요. 전체 960주 144만인데 960주분에 200주 하면은 이게 30만원 처분이익 들어가는데 연결할 때 요거 퉁쳐야 될 거 아닙니까? 1번, 2번 분기에 앞서 2번 답하고 똑같고요. 여기 3번 분기에서 이제 초점을 둬야죠. 요 종속기업 투자 처분이익 다 죽이고 자본금 감자차손 죽이고 그러면은 40만원 40만원이니까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조심해야지. 빚집의 지분 분명히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지분율이 바뀌니까. 이미 앞서 우리가 다 파악을 해놨죠? 자, 앞에 가면 요 표 80에서 76%로 지배 지분이 줄었는데요. 요 차익이 지금 2만원 생긴 거 아닙니까? 자본잉여금 대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보면 빚집의 지분이 2만원 줄었죠? 연결분기할 때 차변으로 넣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자본잉여금 2만 대변, 여기 B집의 집은 차변 2반. 요걸 빠뜨리면 안 되죠. 그냥 이거 검정색으로 된 것만 찾으면 맞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죠. 한편 2년도 당기순이익 15만 원에 B집의 지분율은 24%로 바뀌죠. 그래서 B집의 집은 36,000을 더 인식하면 됩니다. 4번인데요. 의뢰사의 감자 분괴는 똑같고요. 모두 B집의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만 감자를 했기 때문에 갑회사는 아무런 회계 처리가 없다고 봤습니다. 1, 2번 분괴는 앞에 했던 거하고 같고요. 자, 우리가 주목할 건 3번 분괴인데요. 자본금, 감자차손, 차변에 있던 거 다 감소시키면서 여기에 종속기업 투자는 없잖아요. 자, 이 부분 또 앞에서 이미 우리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특히 지배기업 같은 경우에 감자가 되면서 지분 변동액이 마이너스 8만인데 내가 받은 건 하나도 없었잖아요. 8만만큼 자본잉여금. 그래서 차변에 자본잉여금 8만이 들어가고요. 여기 B집의 지분이 32만 원만큼 감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자본잉여금 8만, B집의 지분 32만 이 여기에 들어가서 차대가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분기에 2000년도 당기순이익 15만 원에 B집의 지분은 4%뿐이 안 되죠. 그래서 6천만큼 B집의 지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지금 유상증자, 유상감자를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서 처음 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3장, 4장에서 했던 연결분기하고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지분율이 바뀌기 때문에 B집의 지분 변동이 많이 중요해요. 그리고 불균등 증자감자의 경우에 그 지배 주주 입장에서 낸 돈이나 받은 돈과 이 자기 지분 변동액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자본거래 차익, 자본거래 차손, 즉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하는 이런 연결조정 분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많이 복습해야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